자, 41번입니다. 첫 장이 3이 등차 수열이 있어요. 그럴 때 시그마 AON 빼기 A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일일이 해도 되지만 바로 알아보셔야 되는 게 왜냐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A10 빼기 A4라고 하는 것은 여기 10칸, 4칸 얼마예요? 6칸 차이 나죠. 한 칸의 의미가 공차 D잖아요. 그러니까 6D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하나만 더 해볼까? A12-A4다. 그러면은 12 빼기 4는 8이죠. 그래서 8D가 된다라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러면은 ON, N 얼마예요? 4N 칸 차이가 나고 한 칸의 의미는 공차 D란 얘기니까 4ND가 되어서 시그마 1부터 10까지 4ND란 얘기예요. 그게 440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N은 어차피 N의 입장에서 4하고 D는 상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4D가 앞으로 빠지고 1부터 10까지 N 계산한 것이 440입니다 라는 거니까요. 요 시그마가 2부터 1부터 10까지 더한 거죠. 그러면은 55가 되니까요. 220D가 440이다. 따라서 D는 2다 라는 이야기. 그러면은 우리는 어차피 일반항에다가 이렇게 시그마를 주는 거니까 일반항 그냥 구해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러면 3 플러스 n-1 곱하기 2가 되어서 2n 플러스 1이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이 나와요. 따라서 시그마 1부터 10까지 2n 플러스 1 계산해 주시면은 2 곱하기 2분의 11 플러스 조심해야 되죠. 1이 10번이니까 12 돼요. 따라서 110 플러스 12 되어서 정답은 120으로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만 빠르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42번입니다. 공차가 양수예요. 양수. 인 등차 수열 n에 대해서 A5가 5래요. 그렇고 그다음에 3부터 7까지 이런 거 조심해야죠. 3부터 7까지 뭐 블라블라블라가 20입니다 라는 얘기고 A6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문제에서 A5 다섯 번째를 알려주고 여섯 번째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공차 D만 찾으면은 끝나죠. 그죠? 그럼 우리는 공차 D를 찾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처음 보는 뭔가 나오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하나 대입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3 집어넣으면은 2A3 빼기 10 절대값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A4 빼기 10 절대값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2A5 빼기 1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맞나? 2, 3, 4 3, 4 됐네요. 그죠? 2A6 빼기 10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2A7 빼기 10 이렇게 된다. 그게 바로 20입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눈치를 하나 채야죠. A5가 5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죠. 그죠? A5가 2A5가 10이 되니까 10 빼기 10은 0이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공차가 양수란 얘기는 2A5 빼기 10이 0인데 지금 공차가 양수란 얘기는 A5에서 A6, H, A8이 될수록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2A6 빼기 10이라든가 2A7 빼기 10 등등등은 어차피 양수가 되면 알 수 있다. 그 말은 요 뒷부분이죠. 뒷부분. 요 뒷부분에 있는 값들은 어차피 알맹이가 플러스의 값을 갖기 때문에 절대값의 의미가 별로 없어. 그 말은 거꾸로 여기 앞에 있는 거 있죠. 여기 앞에 있는 거. 그죠?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은 알맹이가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런 말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절대값을 벗겨줄 때 음수를 달고 나온다란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2A3 이렇게 되죠. 플러스 10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A4 플러스 1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긴 0이니까 안 써도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나온다 얘기죠. 2A6 마이너스 10 플러스 2A7 마이너스 12 20입니다. 이런 말이 되겠다. 자, 그럼 좌변을 좀 정리를 해줄까요? 어떻게 돼요? 10, 10 마십 바로 없어지네. 그리고 2로 다 나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쓸게요.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A7 플러스 A6 그 다음에 마이너스 A4 그 다음에 마이너스 A3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1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뒤에서 쓴 이유는 별거 아니고 자 A7 빼기 A4 아까 했던 이야기랑 겹친다. 3D란 얘기죠. 그리고 A6 빼기 A3은 더하기 역시 3D란 얘기가 되고 그것이 10이란 얘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6D라고 하는 것이 10이니까요. D라고 하는 공차가 3분의 5인 것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6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A5에서 공차 D 3분의 5 한 번만 더한 게 A6이 되잖아요. 근데 A5가 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5 더하기 3분의 5는 3분의 15 더하기 5니까 20으로서 최종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결국에는 뭐 눈치 싸움이죠. A5가 5네? 그럼 뭐야? 이게 0이잖아. 그러면 뒷부분에 있는 것은 공차가 양수이기 때문에 둘 다 플러스니까 절대값 무시하고 벗겨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을 벗길 때 음수를 주면서 벗겨지는 거죠. 그것만 잘 식만 써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지 않게 쭉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43번입니다.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예요. 그런 등차 수열에 SN이 있다. 문제에서 이제 SN에다가 적당한 시그마를 씌우고 그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값은 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일단은 SN에 대해서 정보를 좀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이렇게 해도 되죠. 2분의 그렇죠? SN은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항의 개수 n개 더하기 2a1 첫 번째 항이 2배니까 100이죠. 플러스 n-1d인데 n-1에다가 공차 d는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이걸 잘 전개하면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뭐가 나올 텐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연습이 좀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그렇죠? SN은 개수가 있고 n 제곱 플러스 또 개수가 있고 n 여기서 끝나지. 상수항이 0인 상수항이 0인 n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요 개수, 그렇죠? n 제곱의 개수는 2분의 d였어요. 2분의 d. 그렇죠? 2분의 d니까 지금 공차가 마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마사의 반, 그럼 마이너스 2 n 제곱 플러스 뿅뿅뿅 n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요 두 번째 개수만 잘 찾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첫째 항이 50이래요. 그러면은 A1이 50이란 얘기인데, 그럼 그것은 곧 S1과 동일하기 때문에 요 식 SN이라고 하는 요 식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그 값이 50이 되도록만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1을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52가 되어야 50이 되겠지. 그러면은 SN을 사실상 금방 이렇게 깔끔하게 구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계산 그런 어떤 거를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일단은 다 지울 건 지우자. 여기 다 쓸데없는 건 지우고, 자, SN에 대한 식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SN에 대한 식을 이렇게 찾았어. 근데 문제에서 그 어떤 시그마 m부터 m 더하기 4, m부터 m 더하기 4니까 총 몇 개지? 5개요. 연속된 자연수 5개. 요 n에다가, 그죠? 요 n에다가 연속된 자연수 5개를 집어넣었을 때 그 값끼리의 총합이 가장 큰 상황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최고다. 선생님이 계속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가 겹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 일단은 상수항이 0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최고창 개수로 묶어서 우리가 좀 축을 좀 알아보자. 그 마이너스 26n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n-13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가요. 뒷부분은 굳이 계산 안 할게요. 축이 마이너스 13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SN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SN의 그래프는 점으로 나타납니다. 자연수가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이렇게 점으로 나타낼 텐데, 그죠? 우리는 그 점들이 어디 라인 위에 있다? 그죠? 실선 라인 위에 있다. 즉 n을 이렇게 x라고 봤을 때 생기는 그러한 그래프의 위에 있는 거니까 그냥 실선을 그려놓고 파악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축이 지금 13이잖아요. 13을 한 이 정도로 볼게요. 축을 한 이 정도로 보고, 그러면 이 축을 꼭지점으로 해서 원점을 지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스케치하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 바로 SN이라고 하는 값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보세요. 가장 크게 되고 싶어. 연속된 5개가 가장 크게 되고 싶다는 얘기는 당연히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것들보다는 요 꼭대기에 몰려 있는 것들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당연히 가장 큰 거는 하나 포함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그 양쪽에 있는 거 연속되어 있는 점 양쪽으로 2개씩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5개 더한 게 뭐 이런 나머지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크지 않을까?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m 시작 번호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여기가 13이니까 여기는 12가 되고,
여기는 11이 되고 굳이 따지면은 여기는 14가 되고 여기는 15가 되어서 이렇게 5개, 즉 S11부터 S15까지를 누적해서 더하는 것이 가장 큰 값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정답은 그래서 1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되죠. 43번 같은 문제도 기존에 있던 문제와 많이 겹치죠. 그렇죠? SN에 관한 등차 수열의 SN에 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이번에도 하게 되니까 문제를 좀 복습을 여러분들이 꼭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4번이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도 양수이면서 공비도 양수라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 조건이죠. 모든 항이 양수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에 A3을 구하래요. 뭐 그렇다 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1번부터 4번까지예요. 그럼 등비수열이 합 45 됐고 그 다음에 1번부터 6번까지인데 AK분의 AE 곱하기 A5를 줬어요. 왜 이걸 줬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일단은 이거는 식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냥 등비수열이니까 공비가 R이라고 있었고 R 빼기 1분의 공비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의 값 가로 열고 공비 항의 개수 4개 마이너스 1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식이 45입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건 뭘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텐데요. 일단은 해설을 보시면 해설지에도 나에 관련된 해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실 때 그 정도는 파악을 좀 하시고 일단은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거든. 무엇인가 또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가장 좋은 것은 일일이 넣어 보면서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1부터 6까지를 한번 다 넣어봤어요. 한번 해볼까? A1분의 A2 곱하기 A5 더하기 이렇게 되죠. 그러면 A2분의 A2 곱하기 A5가 되고 A3분의 A2 곱하기 A5가 되고요. A4분의 지치지 마세요. 다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두 개 남았다. A5분의 힘들어. A2 곱하기 A5가 되고 마지막 A6분의 A2 곱하기 A5가 돼요. 이거 잘 따라가 볼게요. 보자. 자, 이렇게 약분되면 R만 남죠? 그럼 R에다가 A5가 곱해지니까 첫 번째 항은 A6을 의미한다. 그럼 여기는 하나 약분되니까 두 번째 항은 A5를 의미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면 여기 분모의 R 하나만 남지. 그러면은 다시 R분의 A5니까 하나가 깎여서 A4가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은 여기 분자의 R만 남죠. 그러면 R에다가 A2를 곱하니까 A3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5 약분되니까 A2만 남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약분되면 분모에만 R 남고 R분의 A2를 R로 나누면 다시 A1으로 돌아가야 되지. 아 그렇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등비수열의 1번부터 6번까지 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공비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가로 열고 공비의 몇 제곱? 항의 개수 제곱 6개. 봐봐요. 1, 2, 3, 4, 5, 6. 1, 2, 3 거꾸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6개 나누기 빼기 1은 그게 바로 189입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몇 번 강조하지만 시그마가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에는 하나하나 넣어보면서 파악을 해보시면 구경을 해보시면 거의 다 풀립니다. 거의 다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 추론이 좀 되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라고.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A3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공비도 찾고 뭐 첫 번째 항도 찾고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구하면은 이거는 모든 문제집에 나오는 유형이죠. 두 식을 서로 나눔으로써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45분의 189 45분의 189라고 하는 값을 위에서 아래 거로 나누는 거야.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나누는 거구나.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R-A1, R-A1 다 똑같으니까요. R 4제곱 마이너스 1분의 R 6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맞죠? 45분의 189는 약분이 되죠? 얼마예요? 9, 5, 45, 9, 2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얘를 구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시면 되겠죠. 적당히 인수분해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면은 보통 이런 문제에서 이제 공비를 구할 때에는 이 공비가 대부분 이제 간단한 정수에서 마무리가 돼요. 실제로 이제 1은 당연히 안 되겠죠. 1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뭐 2라든가
끼값어치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 정도로 간단한 정수에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보니까 그냥 아래다가 2 집어넣으면 바로 나왔거든. 해봐봐.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 집어넣으면 15분의 얼마죠? 2 집어넣으면 2의 6제곱이 64니까 63. 어때요?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풀어봐도 되겠지만 양수로서 공비는 2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물론 여러분 이거를 직접 막 인수분해해가지고 풀면은 뭐 아래 가난 n차식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다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수 R만 골라내면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 그 정도는 스스로 해보시고. 자, 공비가 2예요. 2. 그럼 뭐 다 풀었지? 공비가 2니까 나는 첫 번째 항만 구해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A3만 잘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되겠지, 그지? 그럼 2를 대입해보면은 분모는 1이 되니까 됐고, A1 곱하기 2의 4제곱 16 빼기 1 15 이렇게 되죠. 그게 바로 45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의 값은 3이네요. 여기 3이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A3은 A1에다가 R을 2번만 곱하면 되죠. 그럼 3 곱하기 2, 2, 4 해서 12다. 이렇게 1번으로 마무리가 되겠다. 자, 4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죠? 식을 이거 그냥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죠? 다만 이 나를 해석할 때에 해설지를 보세요. 요 k분의 1이 뒤집어졌다는 얘기는, 그죠? 이 앞에 a 곱하기 a5는 상수 취급당하고 k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도 역수, 그 다음에 공비도 역수인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일일이 넣어서 파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설을 해봤습니다. 복습을 꼭 해보시길 바라고. 자, 45번입니다. 공차가 정수예요. 공차가 정수라고 하는 요건 조건. 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귀중한 정보가 되겠죠. 자, 등차수열의 AN에 대해서 A3 더하기 A5가 0이에요.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가운데 있는 것도 0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죠. 맞죠? 오케이. 그러면은 또 문제에서 또 시그마가 또 특이하게 돼 있지. 시그마 1번부터 6번까지 A 절대값 K, 그죠? AK 절대값 더하기 그냥 AK야.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어쩔 수 없이 더하기로 쪼개서 한번 나열을 해볼까. 그러면은 절대값 A1 더하기 절대값 A2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A3 더하기 절대값 A4 더하기 절대값 A5 더하기 절대값 A6 이게 이제 쭉 있겠고, 그 다음에 그냥 더하는 거 있죠. 더하기 그냥 A1, A2, A3, A4, A5, A6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것이 30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거를 밑으로 좀 갖고 올까? 갖고 와서 생각을 해보자. 근데 문제에서 A4가 0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눈치를 좀 채야죠? A4가 0이니까 지금 여기가 0이에요. 맞죠? 그러면 A3 더하기 A5도 0이지. A2 더하기 A6도 0이죠. 당연하죠. 그러면 사실은 요 뒷부분 있죠. 요 뒷부분 A1부터 A6까지는 2, 3, 4, 5, 6이 날아가고 A1만 남은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A1만 남은 겁니다. 오케이, 여기는 그냥 다 지워도 되고. 자, 첫 번째 공차가 정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정수 중에서도 양의 정수가 있고 0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겠지.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지금 A4가 0이었어요. 그러면은 A1, A2, A3이 있고 그 다음에 A5, A6, A7 이렇게 쭉 있는데 만약에 공차가 양수라면 점점점 커지는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요 앞에 있는 A1, 2, 3은 음수란 얘기고 5, 6, 7부터는 다 양수의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공차가 0일 수는 있을까? 친구들, 공차가 0이면은 모든 항이 0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A4라고 하는 0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0을 더해줘도 0, 0을 빼도 0이니까. 그럼 당연히 이런 말들은 성립이 안 되죠. 0을 절대값 해도 0인데 0을 몇 개를 더해도 0인데 30 이런 거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공차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논란거리가 안 돼요. 자, 그럼 공차가 음수라고 하는 것은 항의 값들이 점점점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처음에는 플러스 1 값을 갖다가 0 찍고 5, 6, 7부터는 다 음의 값을 갖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한번 상황을 해보자. 만약에 공차가 양수예요. 공차가 양수라면 지금 여기 첫 번째 상황입니다. 공차가 양수라면 A1, 2, 3은 음수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을 처리할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 그렇죠? 그리고 A4는 0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5, 6은 그냥 양수니까 A5 더하기 A6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뒤에 있었던 하나 남아 있었죠? 뒤에 있었던 A1 이것이 30이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A1, A1, O 깔끔해. 그리고 여기서도 또 눈치채야죠? 이렇게 두 개 해주면 얼마예요? 2D요 2D 그쵸? A5 빼기 A3니까 그리고 이렇게 두 개 해주면 얼마예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죠. 6, A6에서 A2를 빼는 거니까 4D가 되네. 6D가 되네요. 6D가 30이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D라고 하는 것은 얼마예요? 5임을 할 수 있어. 뭐야 간단하잖아. 공차가 금방 나왔어요. 일단은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두 번째를 좀 체크를 해야겠죠. 만약에 공차가 음수라면 어떻게 될까? 공차가 음수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세 개가 양수의 값을 갖고 뒤에부터는 다 음수의 값을 가져요. 맞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세 개 A1, A2, A3은 양수니까 그냥 벗겨지죠. A1, A2, A3 그냥 나오고 그 다음에 4는 양수 0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A5, A6은 음수를 붙어서 마이너스 붙어서 튀어나올 거야. 이렇게. 그리고 뒤에 있었던 짜투리 A1 하나 남아 있었죠. 이거 해가지고 30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것도 정리를 좀 해볼까? 여기는 A1이 두 개니까요. 2A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갔어? A3에서 A5를 빼면은 거꾸로 마이너스 2D가 되죠. 이거 계산되죠. 그죠? A3에서 A5, A5에서 A3을 뺀 게 2D니까 거꾸로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2D가 되죠.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A6을 빼면은 마이너스 4D가 되면 알 수 있을 거야. 이거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30이 돼야 돼요. 따라서 2A1 마이너스 6D가 30이 되니까요. 따라서 A1 마이너스 3D는 15다라고 하는 결론이 여기까지 일단 나와.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실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 A4가 0이에요. 친구들. A4가 0이야. A4가 0이란 얘기는 식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저 A1에다가 D가 3D가 더해져서 0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연립을 해줘 보세요. 양변을 빼볼까? 빼면 이렇게 날아가고 마이너스 4D가 바로 15가 나오니까요. D는 음수로서는 오케이지만 음수로니까 음수가 나오는 것 같지만은 정수라고 하는 최초의 조건에 모순이 일어나지. 공차가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 공차가 음수인 것은 배제해도 되겠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공차가 양수인 것 그 중에서도 5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이 아무 문제 없이 오케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A9예요. 나는 지금 A4가 0인 걸 알고 공차가 5인 걸 알았어. 이 두 개를 잘 짬뽕해서 A9를 구하는 것은 A5에다가 4D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5는 아니죠. A4죠. A4를 알고 있지? A4를 알고 있고 5D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A4는 0이었고 5D는 25가 되니까 정답은 25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45번이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또 풀어보면은 별거 아닌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마지막에 요거 공차를 양수와 음수로 나누는 것까지는 뭐 별 문제 없는데 마지막에 공차가 음수일 때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럼 그 다음에 어쩌라는 거지? 여기서 멈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A4가 0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 정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식을 두 개 만들어서 그죠? 이렇게 공차가 음의 정수가 아닌 분수가 나왔네. 거기서 이제 모순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45번도 복습을 꼭 해보시길 바래요. 자, 46번이죠.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SN은 뭐 이미 알고 있는 그 정보죠. 1번부터 N번까지 차분하게 다 더하면 되는 게 SN. 네, TN이 좀 특이합니다. TN은 절대값을 주고 더했어요. 그 말은 요 AK라고 하는 어떤 항해값이 음수면은 플러스를 만들어서 더하는 뭔가 좀 특이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자, 가를 보시면은 A6 더하기 A8이 A7과 같대. 그런데 A6 더하기 A8은 2배의 A7이죠.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은 A7과 2A7이 같다는 얘기는 뭐를 의미하죠? 그죠? A7이 0을 의미해요. 그리고 나서 6 이상의 모든 자연수 N. 그러면은 6도 되고 7도 되고 8도 되고 9도 되고 전부 다
SN 더하기 TN이 84예요. SN이 뭐였지? SN은 그냥 더한 거고, 그죠? 여기 그냥 더한 거고, TN은 절대값을 주고 더하는 거예요. 그게 6 이상인 상황에서는 다 84로 동일하게 나온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 문제를 일단은 읽어봤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파악을 좀 해보자. 구경을 좀 해볼 텐데 A1부터 한번 쭉 한번 써볼게요. A1, A2, A3, 그다음에 A4, 그다음에 A5, A6, A7 얘가 이제 0입니다. 그 다음에 A8, A9, A10 이렇게 쭉 나가겠지. 그러면은 생각해 볼게. 여기가 지금 0이에요. 0 어디 갔어? 여기가 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전략이겠네. 첫 번째, 공차의 크기에 따라서, 즉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은 음수일 때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좀 파악해 볼 텐데요. 일단 확실한 건 공차는 0은 아니지. 왜냐면 공차가 0이란 얘기는 A7이 0이니까 뒤에 것들도 다 0이고 앞에 것들도 다 0이란 얘기야. 즉 모든 항이 다 0이란 얘기예요. 그 말은 아무리 더해도 다 0이기 때문에 뭐 SN, TN 뭐 이렇게 84 이런 값들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차는 0은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생각, 공차가 만약에 양수이거나 공차가 음수이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공차가 양수일 때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공차가 양수란 얘기는 뭐예요? 점점점 항이 커지는 모습이잖아요. 그 말은 여기 0이 있기 때문에 앞에 6개는 음의 항의 값들을 갖는다 이런 말이고, 뒤에 8부터는 쭉 다 플러스의 항의 값을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맞죠? 그렇다면은 공차가 양수다를 전제해서 요 나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6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6일 때에도 되고 7일 때도 되고 하면은 선생님이 그냥 6일 때를 구체적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즉 S6 더하기 S가 아니라 T, S6 더하기 T6은 0이다, 84다, 0이 아니라 84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SN은 뭐예요? S6은 뭐예요? 1번부터 6번까지 다 더한 건데 그거는 다 음의 값들을 갖고 있어. T6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마이너스를 빼고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즉 1번부터 6번까지의 S6과 T6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냥 0이 돼버리지. 이해되시나? 왜냐면은 A1, A2, A3, A4, A5, A6의 T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더한다는 얘기는 요 A1과 마이너스 A1, A2와 마이너스 A2가 다 삭제되니까 무조건 0으로 가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 말은 공차가 양수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야. 공차가 양수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 모순이 일어난다. 그 말은 뭐예요? 공차는 이제 음수다라고 하는 상황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공차가 음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쭉 떨어지는 값을 가지니까 여기 앞에 6개는 양의 값을 갖고 그다음에 뒤에부터는 다 음의 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S6 더하기 T6이 84인데요. 이 6까지는 다 양수의 값을 가지니까 S6이나 T6이나 다를 게 없지. 절대값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이 같은 거야. 똑같은 거를 두 번 더했더니 84예요. 그러면은 각각이 얼마씩 나눠 먹어야 돼요? 42씩 나눠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나왔어. 뭐예요? A1과 A6까지의 총합은 42라는 거예요. 자, 이 정보 하나가 굉장히 많은 추가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뭐냐면은 해보세요. A1부터 A6까지의 합이 42인데 모처럼 A7이 또 0이잖아요. 그러면은 A1부터 A7까지 다 더한 것도 40이란 얘기지. A7은 0이니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했죠? 2분의 항의 개수 가로 열고 처음 더하기 마지막 n번째 항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2분의 항의 개수 7개에다가 처음 항은 몰라 A1 플러스 마지막 7번째 항이 0이니까 0 이렇게 되죠. 그게 42란 얘기예요. 맞죠? 그 말은 계산을 해주시면 1 넘어가면 84가 되고 7로 약분되면 12가 되어서 첫 번째 항이 12네요 라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A1이 12예요.
근데 A7이 0이잖아요. 그러면 A1에다가 6D를 더한 게 A7이 되는 건 알고 있죠? 그렇죠? A1에다가 6D를 더해야지 A7이 나오니까. 그러면 12에다가 6D를 더한 게 0이 됐다는 얘기는 D는 어렵지 않게 마이너스 2다라는 정보도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야. D는 마이너스 2. 그러면은 뭐 다 한 거죠, 이 문제는. 그죠? 그러면 지울 거 지우고, 딴 건 지울게요. 지울 건 지우고, D는 마이너스 2. D는 마이너스 2 머릿속으로 생각해 두시고, 자, D는 마이너스 2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T15예요. T15는 여기 A11 거쳐서 A11, 12, A13, A14, A15까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대값을 먹이고 더하는 거잖아. 그런데 어차피 A7까지는 절대값을 줘도 상관없죠? 그럼 여기는 그냥 T7까지는 그냥 42랑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두고 여기서부터만 조심하면 되겠다. 여기는 음의 값을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차가 방금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A8의 값은 마이너스 2, A9의 값은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2씩 뚝뚝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해가지고 쭉 갈 텐데 여기 15까지만 가면 됩니다. 15까지만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값을 먹이고 즉 양수로 만들어서 더할 거니까 그냥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지? 맞지? 어디까지 더하면 돼요? 2, 4, 6, 8, 10, 12, 14, 16. 그죠? 2, 10, 12, 14, 16 이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면 정답이에요? 그냥 T16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7번까지는 그냥 42가 되어 있고 42 더하기 이거 그냥 쓸까? 42 더하기 2부터 16까지를 더한 것만 계산해서 추가해 주시면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나머지는 계산해 보세요. 46번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47번 같이 봐요. 수열 A에는 첫 번째 항의 값은 1인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뭐 이러한 식이 성립하나 봐요. 그게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n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일단은 요거 좌변 있죠? 요거를 한번 우리가 이건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해보는 거야. 시그마가 나와 있을 때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딱 들으면은 일단 넣어보세요. 몇 번 얘기하지만 그냥 다 넣어보면은 뭔가 보이거든요. 1을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A1 빼기 A2죠. 그다음에 선생님은 세로 쓰기를 좀 해볼게요. 세로 쓰기. 그죠? 세로 쓰기. 지워. 그 다음에 2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A2 빼기 A3이에요. 3 넣어보면 A3 빼기 A4가 되고 4를 넣어보면 A5 빼기 A6이 됩니다. 아니죠? 4로 넣으면 A4죠. 그죠? A4. 왜 그럴까? A4 빼기 A5고 쭉 가다가 N까지 넣으라 그랬죠? 그러면은 AN 빼기 AN 더하기 1이고 시그마니까 이걸 다 더해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아름다운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렇게 지어져요.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지어지죠. 그러면은 A1에서 AN 플러스 1만 남고 그 결과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이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맞죠? 심지어는 A1이 1이래요. 그럼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러면은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항의 모습이 예쁘게 보여. 이거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이거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N을 왼쪽으로 땡겨 오면은 어떻게 돼요?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빡 할 수가 있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11이에요. 그러면 요 N자리에다가 10을 대입하면 끝이죠. 따라서 A의 11은 10을 대입하니까 100, 120 더하기 1이 되어서 91이 됩니다. 이런 말이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대입해 보세요. 대입해 보면은 뭔가 보인다.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옛날부터 우리가 들었던 거 축차 대입법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차례대로 대입해서 축 쌓으면 되는 거예요. 저축하다, 뭐 농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축이란 말을 쓰죠. 축차 대입 쭉 대입해서 쌓으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쌓으면은 뭔가 보이는 그러한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48번이죠. 48번. 시그마 1부터 n까지 ak 이거 뭐예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n이죠. 그렇죠? sn이 로그 2의 n제곱 더하기 n이다. 그런가 보다 하고 시그마를 a의 2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식에다가 적용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식을 직접 한번 찾아보자 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sn이 로그 2의
n제곱 더하기 n이라면은 Sn-1은 얼마죠? 그쵸? 그냥 n 대신에 n 빼기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계산만 조심하면 되겠다. n 빼기 1을 집어넣고 이렇게 계산을 예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알맹이가 어떻게 됩니까? 식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더하기 n-1이니까 마이너스 1 하나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n 더하기 마이너스 2n 더하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로그 2에다가 n제곱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이 지금 Sn-1을 왜 했는지는 알겠죠? 두 개를 빼려고 그래요. 그럼 뭐가 나와요? A의 n이 나오는데 단 두 번째부터 적용되는 AN이 나오죠. 연습 잘 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에다가 지수끼리 빼기는 분수로, 그죠? 진수의 분수로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n제곱 플러스 n 나누기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진수가 이게 진수예요. 그죠? 그러면은 로그 2에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n으로 나누자. 그러면 n-1분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an이야. 두 번째부터 적용할 수 있는 an이에요. 근데 눈치를 쓱 보니까 어차피 나는 시그마 시그마가 아니라 이거를 직접 우리가 전개하다 보면은 A3, A5니까 어차피 A1은 건들지 않아요. A1은 건들지 않아.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죠? 이걸 그냥 계속 활용하면 됩니다. 이쪽 계속 활용하면 돼요. 이거. 자, 그러면은 우리는 A에 2n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직접 만들어 보자. 어떻게 하면 돼요? 방금 우리가 AN을 이렇게 찾았으니까 그죠? 요 n 자리에다가 2n 플러스 1이라는 값으로 갈아 끼우면 되겠죠.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2n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로그 2에다가 분모는 어떻게 돼요? 2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2n 되고요. 분자는 2n 플러스 2가 되고요. 한 번 더 2로 나눠줄 수 있겠다. 그러면은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A의 2n 플러스 1이라는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식에다가 1부터 15를 연속적으로 넣어서 더하는 거니까 로그끼리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로그끼리 더해지는 것은 진수끼리 곱하는 걸로 한 번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1부터 넣어 볼게요. 그럼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이렇게 쭉 감을 알 수 있고 마지막 15분의 16까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마치 도미노처럼 이렇게 쭉 약분됨을 관찰할 수 있죠. 그러면은 1분의 16만 남아서 로그 2의 16이어서 최종 정답은 4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48번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49번입니다. 수열 AN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15와 서로 소인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모두 나열해서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15와 서로 소라고 하는 것은 15의 소인수인 3과 5, 그렇죠? 3과 5의 배수가 아니라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9, 10, 11 쭉 나가요. 근데 그 중에서 3과 5를 인수로 갖지 않아. 그 말은 곧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 즉 3의 배수를 다 지우세요. 이렇게 3의 배수 안 돼야 되니까. 그리고 5의 배수도 지워볼까? 이런 식으로 5의 배수 지워볼까? 그럼 남는 게 뭐예요? 1, 2, 4, 7, 8, 11 이런 것들이 쭉 남잖아요. 이게 바로 수열 AN이라는 거예요. 수열 AN. 무슨 말이냐? 1이 A1이라는 거고 2가 A 두 번째 값. 그다음에 이게 A3, 7이 A4, 그다음에 8이 A5, 그다음에 11이 A6 이런 식으로 수열이 진행된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예를 들면 A2는 2다. 여기 맞죠? 2, 그다음에 A4 네 번째 항은 7이다.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은 됐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1부터 16까지를 다 더하는 거야. A1, A2, A3 해가지고 쭉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번부터 16번까지는 어떤 값들이 존재하며 그 값들을 다 효과적으로 더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자, 쥐어놓고 나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1, 2, 3, 4 몇 개 안 되지 않네요. 7, 8, 9, 10, 11, 12, 13, 14, 15 한번 15까지만 써봤어. 왜냐하면 보세요. 3의 배수를 다 지워볼까? 그러면은 3 지워지고 6 지워지고 9 지워지고 12 지워지고 15 지워지죠. 그 다음에 또 5의 배수가 안 돼야 되니까 5의 배수도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은 5 지워지고 10 지워지고 그 다음이 뭐예요? 15지. 15가 중복해서 지워져요. 이렇게.
그래서 15를 끝으로 이렇게 한 줄에 끝에다가 15를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15 다음에는 16부터 시작되잖아요. 줄을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16, 17, 18, 19, 20, 21, 22, 23, 24 숫자 놀이 하는 것 같네. 26, 27, 28, 29, 그 다음에 30 이렇게 됩니다. 30에서 또 멈춘 이유는 뭐냐면 볼게요. 3의 배수를 계속 지워보자. 그러면은 18, 21, 24, 27, 30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의 배수를 지우면은 여기 20 지워지고 25 지워지고 그 다음에 또 30 이렇게 지워지잖아. 어때요? 선생님이 지금 공통적으로 공약수, 그러니까 공배수죠. 15가 최소 공배수가 되잖아. 3과 15에. 즉 공통적으로 지워지는 포인트들이 15, 30, 45 이런 식으로 지워지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15까지를 한 줄로, 그 다음에 30까지를 한 줄, 즉 15개씩을 한 줄로 봤을 때, 자, 눈치채야 돼요. 잘 보세요. 위아래로 지워지는 위치가 똑같아요. 왜냐면 3칸, 3, 6, 9, 12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어때요? 그 다음에 5, 1, 5, 10, 15. 그 다음에 20, 25, 30 어때요? 위아래로 간격이 동일한 위치에서 지워질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면은 위아래로 똑같은 위치에서 지워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다 지워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남는 것들의 위치도 똑같습니다. 남는 것들의 위치도 1, 2, 4, 7, 8, 11, 13, 14 그 바로 밑에 15, 16, 17, 19, 22, 23, 26, 28, 29 이런 식으로 15개씩 끊어서 줄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위아래로 남아있는 수들이 똑같음을 알 수 있을까? 위치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눈치를 채야겠죠? 바로 한 줄에 몇 개씩 남아요? 1, 2,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씩 남아. 그러면은 그 다음 줄이 8개니까 30까지에 남아있는 즉 15와 서로 소인 것들이 16개가 남아있고 문제에서도 그걸 노린 거겠죠. 16번까지 16개만 더 하라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생각, 어떤 항이 있는지는 다 찾았어요. 그러면은 이 남은 항들을 효과적으로 더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 다 더하세요. 어떻게 더하냐면 1부터 30까지 다 더해. 1부터 30까지 다 더해 놓고 나서 3의 배수를 다 빼고 5의 배수를 다 빼는 방법이 있어. 한번 해볼까요? 1부터 30까지 다 더하는 것은 시그마 n은 1부터 30까지 n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3의 배수를 빼세요. 3의 배수는 뭐예요? 그렇죠? 3n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반항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1번부터 몇 번까지 되겠니? 30까지니까 10번까지 되겠다. 그러면 5의 배수도 다 빼. 그러면은 1부터 5의 배수는 5n이라고 하는 항이죠.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은 6번까지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5n의 6번이 30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계산할 때 15하고 30을 한번 뺐잖아요. 그런데 이거 5의 배수를 뺄 때 15하고 30을 한번 더 뺐잖아. 그러면 두 번 빠진 거니까 안 되죠. 그래서 더하기 15와 그 다음에 30을 한 번씩 더 보상을 해줘야겠지. 어떤 것과 비슷한 맥락이냐면 여러분들 집합 배울 때 합집합의 원소 구할 때 그죠? 이만큼의 원소의 개수하고 이만큼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더하면은 가운데 껴있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번씩 더 더해지니까 마지막에 한 번씩 뺐잖아요. 기억나죠? 그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예쁘게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나올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바로 선생님이 15줄씩 예쁘게 썼다는 얘기는 바로 1, 2, 4, 7, 8, 11, 13, 14에다가 각각 15씩 더한 게 그 밑에 깔려 있죠. 어때요? 눈에 좀 띄나요? 그쵸? 맞아? 1에다가 15 더하면 16, 2에다가 15 더하면 17, 4에다가 15 더하면 19 어때요? 쭉 가서 14에다가 15 더하면 29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뭐냐면 첫 줄만 잘 계산하면 두 번째 줄은 그냥 15씩 8개만 더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일일이 해도 되지 않을까? 봐봐. 1, 2, 4 한번 더 해볼까요? 한번 더 해볼까? 자, 이거 더하면 3이죠? 이거 색깔 바꿔서 할까? 3이죠? 그러면 이거 7, 그 다음에 14, 22에다가 22, 11, 33, 13이니까 46, 46에다가 13은 얼마? 60이에요. 즉, 첫 줄의 총합은 60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써보자. 첫 줄의 총합은 60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의 총합은
각각 60에다가 그러니까 다 더한 게 60이니까 거기다가 15씩 추가적으로 더한 게 8개 더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60에다가 15씩 추가적으로 총 8개가 더 더해진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끝났지. 그럼 15 곱하기 8이 얼마예요? 120이고 이만큼이 180이니까 60 더해주면은 240이 나온다.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방법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괜히 하다가 계산 실수하다 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다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1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자, 50번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하고 한 가지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자연수들 중에서는 제곱수가 있고 제곱수가 아닌 수가 있어요. 자, 제곱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이라든가 4라든가 3, 3, 9라든가 16이라든가 이런 거를 의미하잖아요. 제곱수. 제곱수가 아닌 건 나머지들이고. 자, 제곱수의 특징이 있는데 제곱수의 특징 뭐가 있냐면은 제곱수의 특징은 약수의 개수가, 그죠? 약수의 개수가 무조건 반드시 홀수계가 돼요. 그리고 제곱수가 아닌 것은 약수의 개수가 짝수계가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 제곱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의 제곱이에요. 어떤 수의 제곱이야. 그러면 그 어떤 수 밑이 또 소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무엇인가와 무엇인가와 무엇인가 등등등으로 소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그거에 어차피 크게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무엇인가의 제곱, 무엇인가의 제곱, 무엇인가의 제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약수의 개수는 이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싹 곱하는 거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3이 반복돼서 곱해지니까 무조건 홀수가 나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곱수라고 하는 1, 4, 9, 16, 25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약수의 개수가 홀수다라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 1은 1개, 2는 1, 2, 4, 3개, 3은 1, 3, 9, 3개, 16은 어떻게 돼요? 1, 2, 4, 8, 16이니까 5개고 25도 1, 5, 25 3개 어때요? 다 홀수계가 나옴을 알 수 있죠. 자, 이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한 상태에서 문제를 읽어보면은 자연수에는 양의 약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해요. 뭐 그런가 보다 하자. 36의 모든 양의 약수를 a1부터 a9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36의 약수는 실제로 9개 있나? 그런가요? 66에 32, 그죠? 36은 2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이니까, 그죠? 이게 바로 3 곱하기 3이니까 9개 된다. 그 9개를 한번 다 써볼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1, 36 이런 식으로 좀 짝을 맞춰서 쓰면은 뭐 안전하잖아요. 2에다가 18, 그 다음에 3에다가 12, 그리고 4에다가 9가 되고,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실제로 9개 되는지 확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A1, A2, A3에서 A9까지란 얘기야. 물론 이런 건 있어. 선생님 지금 모든 양의 약수를 작은 순서대로 1, 2, 3, 4를 붙이라는 법은 없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A1, A2라고 쭉 넘버링을 해줘도 좋지만 그냥 랜덤하게 이게 A1, 이게 A2, 이게 A3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줘도 괜찮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문제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그마예요. 시그마. 더할 거란 얘기야. 이걸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서 더할 거거든요. 근데 더하기에는 순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편의상 얘를 A1, 얘를 A2 등등으로 인식은 하고 있을게요. 괜찮죠? 그죠? 마지막을 A9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게.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시그마예요. 시그마. 어떻게 하냐면은 1부터 9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인데 그 거듭제곱은 AK 이걸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로그 AK를 이렇게 붙였어요. 곱하기로 붙였어. 친구들 보세요. 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AK라고 하는 값의 양의 약수의 개수예요. 근데 AK는 뭐예요? 1부터 36까지 이 9개 중에 한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 2, 3, 4, 6, 9, 12, 18, 36의 약수의 개수 제곱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1에.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의 특징이 짝수 제곱이 되면 그냥 1이고 홀수 제곱이 되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1, 2, 3, 4, 6, 9, 12, 12, 18, 36 중에서 누가 약수의 개수가 짝수계이고 홀수계인가가 제일 중요한 테마가 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연수의 그 거듭제곱, 제곱수면 홀수계란 얘기야. 맞죠? 그러면은
홀수계, 즉 1, 제곱수 4, 그 다음에 어디 갔어? 3, 3은 9, 16 이렇게 4개 있죠? 이 4개는 이 부분이 홀수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시그마이기 때문에 얘네들만 먼저 계산해도 되지. 어떻게 할까? 1.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홀수계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로그 AK니까 얘가 1이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AK의 값은 실제로 항의 값이니까 1. 마이너스 4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붙고 로그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로그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로그 36. 이게 이제 이 9개 중에서 1, 4, 9, 36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또 뭘 더할 거냐면은 나머지들을 더하는 거지. 나머지들은 2, 3, 6, 12, 18 이런 거는 약수의 개수가 짝수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짝수제곱 그냥 1이자. 그냥 1. 그러니까 무시해도 돼요. 그러면은 계산은 그냥 바로 가겠지. 플러스, 즉 앞에는 그냥 플러스니까 생략하고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더하기 그다음에 로그 6 더하기 로그 12 지우고 그죠? 로그 12 더하기 로그 18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각각 계산해 볼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여기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묶어 주시면 여기가 다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럼 볼게요. 이 플러스 된 것끼리는 진수끼리는 곱해져야 돼요. 그리고 얘도 진수끼리 곱해져야 되는데 지금 크게 보면 이거 빼기 이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마이너스가 붙고 더하기니까 이거 빼기 이거니까 로그끼리는 또 분수로 만들면 되죠. 그러면 크게 잘 따라오셔야 돼요. 로그에다가 자 분자에는 2, 3, 6, 12, 18이 들어오고 분모에는 1, 4, 9, 36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그죠? 요거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예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3 곱하기 12가 36이니까 얘랑 바로 날아가죠? 됐죠? 그죠? 이거 눈치 싸움이지 지금부터 필요한 건.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9, 2, 18에다가 그죠? 그다음에 이거 하나 약분하면 다시 2가 되고 다시 여기서 3이 되는 거지. 입맛에 맞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3만 남네. 즉 로그 2 곱하기 3만 남으니까 분리해 주면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다. 정답은 어디 갔지? 1번이네요. 1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50번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약수의 개수가 제곱수일 때는 홀수, 제곱수가 아닐 때에는 짝수. 요것만 잘 분리하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